청와대가 다시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대통령의 주된 직무 공간이 참모들이 머무는 여민관에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춘추관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부터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 이삿짐을 실은 차량과 작업자들이 오가고 춘추관 브리핑룸에선 청와대 휘장을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이 일정을 전달하는 아침 브리핑도 오늘부터 춘추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무수석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들에 이어 기자들도 청와대로 옮겨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직무를 시작하는 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청와대는 푸른 기와로 덮인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 1, 2, 3관, 영빈관과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관에도 집무실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통상 참모들이 업무를 보던 여민관에 주 집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관과 여민관의 거리는 500m, 참모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빠른 소통이 쉽지 않을 거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민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삼실장 집무실이 이제 같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여민 1관에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집무실과 정무수석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이 들어섭니다. 여민 2관에는 민정수석실이, 여민 3관에는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의 주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빈 접견 등 국가 행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최규진 기자, 오늘부터 출입 기자들도 춘추관에서 취재를 시작한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브리핑룸에 칠을 하는 등의 공사가 있었고 종일 공부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나가던 기자들도 오늘 이곳 청와대 춘추관으로 출근을 시작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 출입증도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새로 나온 출입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휘장도 청와대 휘장이 새로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휘장이 새로 완전히 바뀐 건데 원래는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는 휘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상당수 직원들이 청와대 근무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평소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점심쯤 청와대로 넘어와서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만나서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첫 출근을 계기로 인근 주민들과 인사하는 행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업무를 시작하면 청와대는 이전처럼 개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재 대통령실은 이전 준비를 위해서 개방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제한적인 관람을 재개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전면 개방은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사전에 예약한 자들에 한해서 뒤쪽 산책로 등 일부 구간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민관과 대통령 관저 등 경호구역이나 핵심 업무구역은 여전히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낮은 경호를 내세운 만큼 청와대 주요 진입로마다 있었던 차량 보행로 검문소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저 공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청와대로 출퇴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67%가 찬성할 정도로 민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통일교 의혹이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긋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당 내에서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고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9일 통일교 특검에 62%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고 딱히 불리한 이슈도 아니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특검 도입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정교유착 의혹 전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압박을 받던 민주당은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받는 통일교 의혹은 민주당처럼 소속 정치인 개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저속노화의 개념을 전파하며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성폭력 의혹 외에도 도용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성연구원 A씨는 자신이 쓴 저속노화 관련 글을 정 대표가 저자 이름을 바꿔서 기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정 대표의 글과 A씨가 작성한 원문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방송 출연은 물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년 의학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최근 정 대표는 전 직장 여성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여성 A씨는 정 대표가 집요하게 성적 역할 수행을 요구했고 원고와 칼럼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3월 A씨가 작성한 원고들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문서 작성 이력과 전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원고, 지난해 3월 정의원의 늙기의 기술이란 전문가 칼럼 코너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저속노화 X의 신트렌드로 2030의 재밌고 멋진 유행이 되고 있다입니다. 조회수 41.2만, 지난달 22일 X의 필자가 올린 게시물의 추이다. 여성 연구원이 쓴 원고와 첫 문장부터 일치합니다. 대보름 음식에 대한 소개와 추천, 사례로 든 싱가포르 정책까지 똑같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30세 이하 한국인 당뇨 환자 그래프도 같습니다. 여성 측은 그동안 정 대표가 자신이 쓴 원고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 신문사에 제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를 바꾸는 행위, 이른바 표지가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정 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 정 대표가 늙기의 기술이라고 보내자 여성은 네, 곧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며칠 뒤 여성이 일단 초안을 썼다며 원고 파일을 전송합니다. 비슷한 정황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지난해 8월엔 정 대표가 내 글의 졸렬함과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비열함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여성연구원 A씨 측은 신문 칼럼은 물론 정 대표의 저서도 여성의 출판사로 글을 직접 보냈고 그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원 대표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직인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속노화 개념이 누구 것인지조차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불법 폐륜 사이트 AV몹에 대해 경찰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만 무려 61만 건인데 누가 언제 또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영상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회원들 사이에 동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폐륜 사이트 AV몹의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자료를 지난 주말 확보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확보한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경찰은 상당수가 직접 결제 대신 제휴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 등을 통해 쌓은 포인트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보도 직후 사이트 폐쇄를 예고했던 AV몹이 위장 폐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코드 안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문구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회원가입이 거기는 막혀 있잖아요, 원래. 근데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엉뚱한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올려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만 하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도 수사를 받느냐며 처벌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노린 로펌의 상담 광고 역시 대거 올라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고 협박해서 술값을 돌려받고 현금 다발까지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냐며 협박해서 업소 측에 300만 원 가까이를 뜯어놓고 용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주점 복도를 따라 점원이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고 두 남성이 뒤따릅니다. 점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듯 밀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두 남성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업소 측은 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온 뒤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술값을 내놓으라 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신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미성년자니까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은 술값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잠시 뒤 직원은 지갑에서 술값 44만 원을 꺼내줍니다. 이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은 카운터 안쪽에 손을 뻗어 현금 다발을 훔칩니다. 돌려받은 술값까지 모두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도 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미성년자인 걸 이용해서 뭐 2,500만 뜯었다는 얘기도 아주 그냥 카운터 앞에서 당당히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하는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직원들은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한 뒤 경찰에 몰래 신고했습니다. 유흥주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뒤에도 돈을 더 달라고 거듭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붙잡힌 학생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 검사가 없었고 직원이 먼저 돈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업소가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자신들을 협박범으로 몰아간다면서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해 기다리다 먼저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